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500선을 오랜만에 넘어서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거의 6주 만입니다. 계엄 사태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와준 것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기관의 수급까지 최근 계속 뒷받침이 되면서 양수급 주체가 코스피의 지수를 들어 올리는데 계속해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었었는데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라는 인식과 오히려 젠수당 CEO가 삼성전자의 HBM 재설계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한 주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6거래일 연속 상승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시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요. 외국인의 수급이 부재하다는 점이 조금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 시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두 장중 내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보합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다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제금리가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팔란티어를 비롯한 기술주들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관련 4대 종목이 모두 다 급락을 보였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를 시행하기 위해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미 증시 휴장을 앞두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도 쉽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은 어떤 전략을 우리 시장에서 잡아가 볼 수 있을지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 힌트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마감 상황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날 전문가님과 함께 마감한 미 증시 이슈들과 함께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들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심주들도 다양하게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AI가 포착한 싱크풀 테마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장 상황과 함께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다뤄주실 예정이고요.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따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방송 이후 팍스통신방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요. 다양한 시황 정보들과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팍스통신방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 양세빈 캐스터 마감 시황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 마감 상황부터 볼까요? 어제 대형주 쪽에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2,760억 순 매수가 들어왔던 점이 우리 시장의 큰 상승폭을 견인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16% 상승한 2,521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미증시 여파로 하락 출발했는데 마감 들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다가 결국 강보합권에서 마친 719포인트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도 양대 지수 약간 반대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3,800억 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00억, 또 1,0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500억 홀로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00억, 또 1,300억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형주 흐름 보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제약, 또 운송장비까지 흐름 전부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주인공은 단연 삼성전자겠죠. 이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어제 나왔는데요. 매출이 75조 원, 또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으로 예상치를 한참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 HBM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호재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모건 스탠리가 삼성의 주가는 이미 선 반영됐다며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여기에 어제 3% 넘게 오르면서 5만 7,300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도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형제 모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 쪽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도 2% 넘게 상승하며 10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유한양행도 짚어봐야겠죠. 유한양행 어제 비소세포 항암 폐암 치료제 렉나자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로 10%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운송장비 쪽에서 HD 현대중공업 업황 호조와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국내 시장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했던 미증시입니다. 기술주 쪽에 투매가 이어지면서 장중에 낙폭도 큰 모습이었는데요. 마감 들어서 회복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우존스가 0.25% 상승 마감, 나스닥은 약보합권, 또 S&P 500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이 간밤 CEO 2025에서 젠슨 왕이 선보였던 엔비디아 신기술이 생각보다 모호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실망 속에서 기술주의 매도세가 펼쳐졌는데요. 또 여기에 고용과 서비스업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반기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7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0.05% 약보합권에서 또 아마존은 보합권, 테슬라 강보합권, 메타는 1% 넘게 하락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환율은 어제 1,440원대까지 진정되는 모습 보였는데 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1,460원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강달러와 또 미국의 휘발유 재고 증가 소식에 1% 하락했는데요. 현재 73배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AI가 포착한 이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픽 유리기판입니다. 이 SKC가 CES 2025의 유리기판을 처음 선보입니다. 이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도 불리는 유리기판은 사용 시 속도가 40% 빨라지고 전력 소비량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 SKC, 램테크놀로지, JT까지 모두 강한 흐름 보였고요. 두 번째 토픽 트럼프입니다. 20일에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정용진 회장이 20일 취임식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그 다음 날 무도회까지 참여한다는 소식에 신세계 INC, 신세계 푸드 이마트까지 빨간불에 장을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 강달러 기세는 계속되고 또 다음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장전 전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딧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의 다양한 전략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과 관심주들 그리고 단기 공략주들까지 모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들 살펴보면서 다양한 관심주들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까지만 시장을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날씨는 굉장히 더운데 증시는 굉장히 추웠어요. 찬바람이 쌩쌩 불었었잖아요. 자, 근데 올해는 초부터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굉장히 이 혹한기가 좀 온 것처럼 굉장히 추위가 엄청나게 추워졌는데 증시는 연일 따뜻해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증시는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어제도 막상 삼성전자의 실적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거치면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내심 많이 했었는데 이 실적 바닥론에 힘이 실리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관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오늘 살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오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얘기만 할 겁니다. 왜? 전부 다 삼성 얘기를 이슈만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한번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는 너무 춥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두려울 정도의 날씨인데 우리 증시는 연일 따뜻함을 이어가고 있죠.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는 다시 한번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과 테마에 대해서 살펴주실 예정인데 오늘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제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또 반도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련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공개되지 않는 시그널 포착 종목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황부터 장중에 개장 체크까지 모두 함께 하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한 번만 스캔하시면 되고요. 오늘 시황부터 바로 살펴볼게요. 네, 간밤에 소화해야 될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FOMC 의사록도 또 공개가 됐고 고용지표도 나왔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국채금리 상승도 좀 심상치가 않았는데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죠?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는 안 그래도 일정을 소화해야 될 게 좀 많았습니다. 네. 방금 언급을 주셨던 것처럼 뭐 FOMC에 대한 의사록이나 고용지표의 발표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트럼프가 이 보편관세에 관련돼서 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라는 또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트럼프 2기 행정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이 금리의 매파적인 금리 방향성도 계속 언급되어 있던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 금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런 혼조세가 조금 이 시장의 압박을 좀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엇갈린 고용지표와 ADP 민간 고용은 줄었고 주간 실업자도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줄었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용 자체는 줄었다는 건 이제 좋지는 않은 소식이고요. 여기에 대한 실업자 수에 대한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취업자 수가 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 혼조된 흐름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보편적인 관세에 따른 여기에 따른 비상상태 선포 이런 게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딱히 그거는 이제 아니다 거짓이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 사실상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으로 좀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금리 동결 경계감에 미국 국채 금리가 한때 4.7%까지 돌파하는 등 시장에 조금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사실상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조금 변동성을 초래하는 그런 사태가 좀 벌어지기도 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은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2기 행정부에 따라서 사실 어떠한 방향성으로 갈지 굉장히 조금 민감하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해요. 지표 자체들도 너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게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지표에 따라서 이 금리의 방향성을 좀 결정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얘기가 좀 있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다.
라는 것 자체는 사실 매파적인 스탠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 연도 자체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인해서 뭐 1회를 인하를 하든 2회를 인하를 하든 3회를 인하든 하든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금리 인하도 지금까지 5.5%까지 최저치까지 올라갔을 때도 그걸 한 번에 끌어올렸던 게 아니었습니다. 1년, 2년, 3년 동안 거쳐서 꾸준하게 올렸던 만큼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돈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라도 늦춰간다는 것 자체에 포커싱을 좀 두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슈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양자컴에 대한 이슈인데요. 사실 지금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던 테마는 결국엔 양자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양자컴의 이슈를 두고 제일 기대를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번 CES 2025였습니다. 근데 CES 2025가 개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젠슨항이 기조연설을 하는 그 틈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 사실 이제 본인들의 자사에 대한 그 좋은 얘기도 딱히 없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AI에 대한 발전성이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양자 컴퓨터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딱히 좋지는 않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가시성이 보이지 않는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조금 우려 섞인 발언들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적어도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상용화되기까지 그 정도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동안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끌어올렸던 주가에 대한 실망 매물로 지금 이렇게 다가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부분들로 따져갔을 때는 아무래도 양자컴 자체, 이 양자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 자체는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겠죠.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엑스게이트나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 증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물론 어제에 대한 상승 부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반도체에 대한 테마의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해드릴 얘기들이지만 사실 어제 반도체에 대한 실적 바닥론에 힘이 실렸습니다. 장 시작하기 직전에 뭐 HBM 공급이나 뭐 반도체의 실적이나 여러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악재들을 해소하고 나서 증시는 꾸준하게 상승 부분을 보여냈었죠. 자, 그런 부분들로 따져갔을 때 오늘도 추가적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 또 반도체에 대한 이슈 호재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따져갔을 때는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피 같은 기준으로는 2560선까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기준으로는 한 730포인트 선까지는 무난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는 게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저항선의 구간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좋지 않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시기라는 점.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이 계속 올라가네 하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내일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다음 주부터 조금 더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정리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되는지에 대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연준 FOMC 회의록까지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가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횟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양자컴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젠슨항 CEO의 발언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시장 엑스게이트 또 드림 시큐리티 같은 종목들 양자암호 관련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국내 증시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저항선이 있는 구간 그리고 내일 휴장을 앞둔 거래일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제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볼 생각으로 오늘부터 미리 관심주들 담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장 전 이슈와 함께 살펴보는 이슈들도 전부 아래 팍스통신망에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 국내 증시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럼 개장 전 이슈들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 어느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현재 시장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테마죠. 감염병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네.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도 한번 풀어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호흡기 질환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쿼드데믹, 중국은 HMPV 같은 이 사람 메타 뉴모바이러스,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전일 시간에서도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로 따져간다면 최근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수젠텍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자, 이 감염병 관련주들 공략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이슈와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감염병 발생으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이슈를 풀어드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월요일만큼이라도 제 방송을 들으셨다면 그래서 미리 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조기 진단과 확산 방지 관련 기업들의 지금 시장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제가 월요일에도 이 테마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테마 안에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을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떠한 테마의 순환매냐면 사실 우리가 이미 1차적으로 겪었잖아요. 가장 최근에 겪었던 거네. 코로나19 사태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순환매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은 지금은 순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뀌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음압병상이라든지 주사기 테마라든지 마스크, 치료제, 백신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혼조되면서 순환매를 거쳐갔었는데 자, 그 이후로부터 전염병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움직임을 보였던 건 결국에는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들이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 호흡기 질환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 테마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부가적인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부가적인 이제 테마들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음압병상, 소독제, 마스크 이런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인 부분은 사실 간단하게 조금 잡아드렸고 종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좀 살펴볼 종목은요. 수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수젠텍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죠.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이번에 이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뒤로는 GH신소재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거 이제 무슨 관련주냐? 음압병상 관련주죠. 이 코로나19 때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압병상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특수 관련 병상인데 이때 당시에 이 관련주들도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차트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수젠텍 차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000원대부터 무려 10,000원대까지 돌파를 하는 등 무려 100% 가까운 상승이 이때 한 주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장대 양봉이 두 번이나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금도 어제도 슈팅이 나왔었죠. 추가적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서 사실 이 상승이 꺾이지는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때 대표적으로 항상 언제쯤 공략을 했었냐? 시장이 하락할 때 제약주들이나 이런 특성적인 이런 비주류 테마들에 대한 상승은 항상 시장이 하락할 때 조금 대부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하락하지 않아도 대표적인 테마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윗꼬리는 이거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차익 실현의 신호일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신호일 가능성이 있냐? 자, 이미 여러분들 작년 8월쯤에 이 종목의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지금 못지않게 강한 상승이 한번 만들어졌었죠. 이때도 아마 중국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감염병 관련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이 상승 부분이 전부 다 반납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때 당시에 윗꼬리가 어제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자, 윗꼬리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선을 두 개를 그어보자면 자, 캔들이 그 전에 가장 많이 뭉쳐있는 구간에서의 윗꼬리가 출현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구간이 대체 무슨 구간이길래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냐? 자, 이때 당시에 상승 부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따라 붙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물려있다면 어떤 매물대가 돼요? 악성 매물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 있으면 악성 매물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매매를 진행했고 그리고 물린 사람들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주기 위한 윗꼬리가 어제 출현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의 상승이 완전히 꺾이기까지는 적어도 단기 평상들에 대한 상승이 꺾여야지 완전하게 이 종목의 상승도 꺾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아직 5일선과 붙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상승폭이 떨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장의 상승 배경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비중이 가장 많은 반도체 업종에 호재가 많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 위주의 상승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이 종목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8,500원 선을 지켜준다면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종목은 GH 신소재예요.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보면 아까 전에 수젠텍은 진단키트 관련주였고 GH 신소재는 무슨 관련주라고 그랬어요? 음압병상. 맞습니다. 음압병상 관련주라고 했는데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진단키트 먼저 움직임을 보였고 자, 그 뒤로 따라갔던 게 결국에는 음압병상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우리가 한번 시장에서도 학습 효과를 거쳤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 움직였던 패턴대로 그대로 또 움직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하지 못했다 한다면은 사실 뒤에 나올 이 감염병이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이 점점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미리 공략을 선취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3,100원에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략 3,400원과 3,500원대에 스타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따져갔을 때는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달고 뒤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GH 신소재는 우리가 장중에 단타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 단타 여러분들 아마 공략하라고 하면 대부분 못할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대략 30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QR코드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으시고 박스통신망 오셔서 저와 함께 이 종목들로 수익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감염병 관련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요일에도 감염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힌트들 짚어주셨는데 그때부터 힌트 받아보셨던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관련주들 살펴주시면서 수젠텍과 GH 신소재 가져와 주셨습니다. 음압병상부터 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에서 움직이고 있고 또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가지고 와 주셨으니까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공략을 해서 어느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팍스통신망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두 번째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삼성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사실 이 삼성에 대한 얘기는 제 자랑도 할 게 있어요. 네. 제가 월요일 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아무리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그 안 좋은 얘기들은 이미 선반영이 됐고 우리가 사실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SNS에 쳐보면 알잖아요. 다 막 삼성전자 치면 무슨 얘기만 나와요?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맞아요.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세요. 안 좋은 얘기만 잔뜩 나오네? 그럼 이제 그때는 매수의 타이밍이다. 너무 좋은 얘기만 나오네? 그럼 이제 매도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이슈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최근의 히스토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젠슨 왕이 이 HBM에 대한 공급을 앞두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었고 뭐 루머들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실적 자체는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것이라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바닥에서 계속 다지기 현상만 좀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니까 어때요?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때도 없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월요일에도 똑같이 해드렸고 어제도 해드렸어요. 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도 해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반등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제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젠슨 왕이 삼성전자 HBM의 성공을 확신한다. 자, 긍정적인 이 멘트를 날렸죠, 먼저. 자, 근데 여기에 대한 후속 기사가 오늘 나오게 됐어요. 오늘 이제 나왔는데 어떤 것이 있냐? 자, 젠슨 왕이 RTX 50 시리즈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메모리를 삼성이 초도 공급한다. HBM을 초도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냈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루머로 마이크론이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마이크론의 공급 자체가 오히려 루머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근데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와 삼성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얘기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발표가 나고 오히려 그 오보가 되고 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팩트가 맞을까 할 정도로 잦은 번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가시화가 되고 나서 올라가는지가 이제 체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초도 물량을 공급한다고 8일 이제 어제 현재 기준으로 8일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오늘 삼성전자도 추가적인 실적도 안 그래도 바닥 다졌는데 엔비디아에 공급까지 하겠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만 남아 있겠죠. 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었는데요. 젠슨왕과 만난 최태원, 이 얘기는 사실 CES 2025가 시작되기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있었었잖아요. 하이닉스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스템이겠죠. 그 시스템 자체를 이 SK 하이닉스가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요구하고 있는 용량 자체보다 더 훨씬 그 기술력을 개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둘 다 이렇게 호재거리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 그동안 좋지 않았던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만 남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 부분들로 따졌을 때 오늘 역시 결과로는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거고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의 태도입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만 나오면 좋다고 해서 살 게 아니라 일단 한번 의심부터 해보세요. 근데 반대로 또 떨어진다. 그럼 왜 이렇게 빠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의심을 먼저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반도체를 같이 살펴봤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해요.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제 필옵틱스, 이게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죠. 최근에 또 반도체 관련돼서도 세분화 테마 안에서도 가장 뜨겁게 좀 이 상승을 보여줬던 것은 유리기판 테마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리기판 테마가 좀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었고요.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라고 좀 가지고 나온 종목이기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같이 살펴볼 건 이제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오늘 장전에 동시호가에서 7%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갭도 역시나 7% 이상 나왔습니다. 분봉상의 시점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12%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지금 상승 부분이 살짝 낙폭이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로 저항대까지 지금 돌파될 가능성,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단기 스윙보다는 이미 상승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타 관점으로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죠. 저는 이 종목 오늘 조금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게 이미 장전부터 거래량이 상당 부분 실리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저항대를 돌파한 시점부터 시작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오늘 이 종목 단타로 공략해도 수익을 꽤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인데 이 종목은 제가 반도체 관련주로서도 한번 작년에 같이 공략을 하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낙폭이 나온 이후에 다중바닥을 거쳐갔다라는 점. 자, 다중바닥 거치고 나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점인 저항대와 지지 구간 안에서 매집의 흐름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 자체는 이 바닥에서부터 더 이상 빠질 구간도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차트상 자료만 놓고 봤을 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추가적 슈팅을 노려볼 수 있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공략하기에 딱 적격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는 단타, AD 테크놀로지는 단기 스윙. 저는 이 두 개의 종목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제 설명을 딱 들어보고 나서 이 종목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이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팍스통신망 오셔서 여기에 대한 수익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바닥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었는데 어제 실적 발표가 실망스럽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삼성전자 굉장히 강한 상승세 이어갔었죠. 오늘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주셨는데 필옵틱스와 AD 테크놀로지, 필옵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동시호가에서도 7% 이상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 상황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단타로 공략하실 예정이고요. AD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단기 스윙 관점에서 이미 다중바닥을 거쳐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면서 공략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공략법들 자세하게 살펴보실 예정인 분들은 지금 아래에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개장 상황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1월 9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양 시장 모두 하락불을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5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2,51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을 확대를 하면서 71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0.65% 하락한 상황, 그리고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도 코스피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홀로 매도하고 있지만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다시 한번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장 초반 4%대 상승세까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3% 가까운 상승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낙폭을 조금 확대해서 5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코스닥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좀 봤을 때 사실 뭐 반도체 업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지금 어느 정도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지금 대표적인 하락 종목들은 양자 컴퓨터 쪽에 좀 있지 않나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엑스게이트나 여러 가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증시를 좀 같이 끌어올렸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의 하락은 조금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동안의 지지를 단순히 좀 무너뜨려주는 거의 15% 가까운 하락이 지금 시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치는 27%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사실 뭐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증시에는 좀 부담감이 좀 가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하락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투매 현상에 대한 공포 심리를 느낀 개인들의 이 매도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 업종인 뭐 반도체나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상승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피롭틱스 추가적 상승 나오고 있죠. 아까 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말고도 뭐 SKC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소폭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반등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반도체가 이렇게 상승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힘이 붙이고 있다라는 건 양자암호가 뭐 관련돼서 테마들 종목 자체가 한두 종목도 아니고 그동안 많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하락세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에는 현재 시점에서 좀 부담이 좀 가해지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 아마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이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첫 번째 파동을 뭐 때문에 그린다 그랬었죠? 기대감으로 그린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양자암호가 뭐 때문에 올랐어요? 기대감 때문에 올랐잖아요. 자, 근데 기대감 때문에 올랐었는데 자, 젠슨항이 좀 참을을 끼얹긴 했어요. 자, 이것 좀 그래도 너무 빠르다. 앞으로 한 20년은 더 걸릴 거다. 참을을 끼얹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실적까지 이어진다면 못해도 20년 이상이 걸리겠구나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양자암호 관련주의 투매 현상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그렇다고 해서 양자암호가 완전히 끝날까요? 아니죠. 앞으로 이슈는 꾸준하게 나올 거고 이 상용화가 20년보다 더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 부분이 다시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의 시점 무리하게 이 투매 현상에 같이 나도 투매를 할 게 아니라 지금의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손절하고 투매를 하는 것보다 조금 기다렸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에 대한 물타기나 어느 정도의 대응을 좀 하시면서 탈출이나 익절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밀착 종목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앵커님의 설명 듣고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러한 기대감이 앞으로 실적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이제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포착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종목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의 포착 종목은요. 사실 오늘 제가 또 로봇을 좀 준비해 오긴 했어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 오늘 제가 끝까지 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 로봇에 대한 얘기가 삼성전자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 좀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투매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덩달아서 제약주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로봇주가 지금 또 같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시점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왜냐?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한국과 미국에서 볼리를 5월달과 6월달 사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볼리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여기에 대한 AI 로봇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이제 집사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네. 이제 사람 보고 집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이제 그 볼리가 집사를 대신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한종희 삼성 부회장이 휴머노이드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추가적 발언까지 하게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후로 또 M&A가 진행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로봇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에서도 시장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로는 또 살펴볼 것은 사실 뭐 CES에서도 계속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었지만 전반적인 전 세계적인 로봇 이슈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새해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 제슨토르를 출시한다는 소식. 이게 사실 최근에 로봇 테마에 불을 지핀 이슈였었죠. 테슬라가 2026년부터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양산까지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휴머노이드를 키운다. 여기에 대한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도전장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재료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 받고 있고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에 대한 테마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자, 이것뿐만일까요? 아니죠. 최근에는 또 AI 대표적인 기업 오픈 AI가 로봇으로 영토 확장까지 할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체 개발할 가능성과 M&A 가능성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사실 M&A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의 이 피규어에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오픈 AI와 공동 개발한 AI 모델을 탑재한 로봇으로서 금속 부품 이동 작업 테스트를 이미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로봇 전반적으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시켜 드렸고,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략해볼 종목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이 기업은요, 핵심 솔루션인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과 이기중 로봇 관제 솔루션을 로봇 제조사에 공급하는 대표적인 로봇 솔루션 기업입니다. 자, 근데 대표적인 로봇 기업인데,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봤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자회사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진심인 기업이 이 현대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지금 매년 1회씩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개발 영상을 꾸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성탄절 전날에 여기에 대한 영상까지 공급을 하면서 이 관련되어 있는 이 협업사들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이요,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국내 증시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이 기업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이때 당시에 보면 제슨토르 이후로부터 꾸준하게 시장에서의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급증이 결국은 주가에도 반영이 된 거겠죠. 지금 같은 경우도 5일선까지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어제와 엊그저께, 사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어제랑 엊그저께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시장이었었어요. 전반적인 차익 실현과 조정이 좀 나오던 시장이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역시나 어제까지 좀 조정을 좀 이어져 오고 있는 시점이었고, 자, 근데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이 현재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까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하필이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자, 단기 이평선이 이 정배열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11선이 위치하게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의 지지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간을 무슨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눌림목. 단순하잖아요. 눌렸을 때 들어가라. 상승 부분에 대한 눌림목에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 시점이 오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공략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가 지지받을 구간, 저항대가 있는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그 안에서 전략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좀 낮춰놓는다면 그만큼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던 하단에 지금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셔서 지금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마시고 카메라로 찍으신 다음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은 로봇 관련주로 미리 여러분들이 선취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은 로봇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흐름들 가져갔었는데 이때가 바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한국과 미국에서 개인용 AI 집사 로봇인 볼리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 제슨토르를 출시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들 가져갔었죠. 그리고 자율주행 솔루션과 관제 솔루션을 로봇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 현재 차트상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이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시점으로 가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꼭 이 종목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개장 전 이슈로 살펴봤던 종목들 많이 움직이면서 현재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에 대한 다양한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개장한 지 16분여 지나갔는데 방송이 끝나면 이 QR코드는 굳게 닫힙니다. 3분 안에 들어오셔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감염병 관련 종목들만이 유일하게 지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 역시나 말씀 주셨던 대로 양자 컴퓨터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AI가 포착한 싱크풀 살펴보니까 양자 컴퓨터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오늘 감염병 관련주들 굉장히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앵커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네. 지금 시장이 계속 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시장을 조금 끌어올렸던 양자암호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좀 어정쩡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지금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유발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뭐로 수급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호흡기 질환 관련주들, 이 순환매가 도는 테마에 전반적인 수급이 조금 쏠리고 있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지금은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진정이 될 때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업종 자체는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끌어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수급세가 다소 조금 아쉽다라는 점, 이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된다면 다시 반등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혼자 대응하기 조금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마시고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지만요. 진정이 된다면 반등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할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지금 자리에서 잡으셔야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